안녕하십니까? 영만사입니다. 2026년 2월 4일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스마트폰 알림창이 울립니다. 1년을 기다려온 소식, 바로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 알림입니다. 올해는 물가도 올랐고 카드도 많이 썼으니 좀 돌려받겠지? 부푼 꿈을 안고 명세서를 열어본 순간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환급은커녕 뱉어내야 한답니다. 그것도 몇만원 수준이 아닙니다. 30만원, 50만원, 심지어 100만원이 넘는 돈을 이번 달 월급에서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지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와 각종 재테크 카페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월급은 쥐꼬리만큼 올랐는데 세금은 폭탄이다. 정부가 내 월급을 압류해가는 기분이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흥청망청 써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스템이 우리를 배신한 걸까요? 오늘 영상은 단순한 징징거림이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 직장인의 지갑이 왜 유리지갑을 넘어 텅텅 빈 지갑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 잔인한 팩트를 숫자로 증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만 당한 게 아닙니다. 국세청 통계와 여론을 종합해보면 올해 연말정산은 유독 추가 납부자 비율이 높습니다. 과거에는 고연봉자들의 행복한 비명 혹은 배부른 고민이었다면 2026년 지금은 연봉 4천, 5천만원. 구간의 평범한 대리, 과장님들까지 세금 폭탄의 사정권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3040세대의 타격이 큽니다.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대출 이자 갚느라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2세대에게 이번 마이너스 정산은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생존의 위협입니다. 실제 사례를 볼까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38세 직장인 김모 씨. 연봉은 작년 대비 3%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이죠. 그런데 결정세액은 작년보다 15%가 늘었습니다. 카드를 덜 쓴 것도 아닙니다. 작년보다 더 아끼고 더 치열하게 살았는데 결과는 80만원 추가 납부입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마치 정부가 1년 동안 내 돈을 무이자로 빌려 쓰다가 이자는커녕 원금까지 떼먹고 돌려주는 기분입니다. 이 분노의 원인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교묘한 숫자의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금을 토해내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경직성 때문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물가 미쳤습니다. 2026년 현재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입니까? 만원 한 장으로 점심 먹기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환율은 1460원을 넘나듭니다. 모든 것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회사도 조금이나마 월급을 올려줬을 겁니다. 연봉 300만원 인상. 숫자만 보면 기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발동합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여러분이 버는 돈의 액수에 따라 세율을 매깁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는 6%, 그 이상은 15%, 4,600만원을 넘어가면 24%. 이런 식이죠. 문제는 이 기준선이 옛날 물가에 멈춰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올라서 내 월급 명목상 금액이 4,600만원을 살짝 넘겼다고 칩시다. 내 실제 구매력은 3년 전과 똑같은데 세금 구간은 15%에서 24%로 껑충 뜁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브레이크 크리프, 즉 보이지 않는 증세라고 합니다. 정부가 굳이 세금 올리겠습니다. 라고 욕먹어가며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물가가 오르길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월급 숫자가 커지고 알아서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니까요. 2026년 2월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물가를 따라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세금 시스템은 그 자리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그래도 공제 많이 받으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의 핵심은 공제죠. 그런데 이 공제 항목들을 뜯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적 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을 빼줍니다. 이 150만원이라는 숫자 언제 정해진 건지 아십니까? 무려 15년이 넘도록 요지부동입니다. 15년 전에 150만원과 2026년에 150만원이 가치가 같습니까? 지금 150만원이면 아이 학원비 몇 달치, 아니 생활비 한 달치도 빠듯합니다. 물가는 2배, 3배가 올랐는데 나라에서 이만큼은 생활비니까 세금 안 거들게라고 인정해주는 금액은 10년 전 그대로라는 겁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더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되죠? 월급이 오르면 이 25%의 문턱도 같이 높아집니다. 예전엔 1,000만원만 써도 공제받던 사람이 이제는 1,200만원, 1,300만원을 써야 겨우 공제 시작점에 도달합니다. 게다가 공제 한도액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으로 올랐다고 생색을 냈지만 2026년 대한민국 물가 상승률을 생각하면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합니다.
결국 정부는 공제해 줄게, 혜택 줄게라고 말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혜택의 그릇 크기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담아야 할 물가의 부피만 커진 꼴입니다. 넘치는 부분은 전부 세금입니다. 이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건 우리 3040세대입니다. 먼저 30대 미혼 직장인. 사실상 싱글세를 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없죠. 자녀 세액공제 없죠. 의료비나 교육비 나갈 일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직 믿을 건 신용카드 공제와 월세 공제뿐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공제 문턱은 높아졌고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한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 좀 모아보려고 하면 연말정산 때 세금으로 다 뜯기는 기분. 결혼 안 한 게 죄냐?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40대 유자녀 가장은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이들 학원비, 영어 유치원비, 주택담보대출 이자. 돈 들어갈 곳은 천지인데 정작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니 학원비는 취약전 아동만 되고 초중고생은 제외입니다. 나라에서는 애 낳으라고 난리인데 정작 애 키우느라 쓴 돈은 세금 깎아주지도 않는다는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 연금저축 공제. 이것저것 챙겨보지만 결국 결정세액을 받아보면 현타가 옵니다. 내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 국가가 너무 쉽게 가져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정부는 이걸 모를까요? 물가가 오르면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하고 인적공제 금액도 현실화해야 한다는 걸 모를까요? 아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수년째 지적해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고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세수 확보가 쉽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기업들이 법인세를 적게 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양도세도 잘 안 거칩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멍을 메우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입니다. 직장인들은 탈세를 할 수도 없고 저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월급 받을 때 원천징수로 떼어가고 연말정산으로 한 번 더 털어가면 그만입니다. 법을 바꿔서 세율을 올리면 증세 반대 라고 촛불 들고 나오겠지만 물가는 오르는데 세금 기준을 그대로 둬서 자연스럽게 세금이 늘어나는 건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거나 알아도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여러분이 받은 그 마이너스 고지서는 단순한 계산 결과가 아니라 세수 펑크를 월급쟁이 주머니로 메꾸려는 침묵의 카르텔이 만들어낸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고지서는 날아왔고 2월 월급날엔 세금이 빠져나갈 겁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내가 과소비를 해서 세금을 토해내는 게 아니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세법이 문제다.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에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도입하라는 청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이미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세금 구간을 조정해줍니다. 그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세금 내기 싫어 라고 떼를 쓰는 게 아닙니다. 15년 전 기준에 묶여있는 공제 한도를 현실화해달라, 물가 오른 만큼은 세금 기준도 올려달라. 이것은 정당한 납세자의 권리 주장입니다.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13월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이번에 세금 폭탄을 맞으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사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연봉 얼마인데 얼마 토해냈다. 도대체 인적공제 150만원은 언제적 얘기냐? 우리의 데이터가 모이고 우리의 분노가 공론화되어야 저 견고한 여의도의 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조금이라도 뚫어드렸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진짜 사이다는 내년 2월에는 이런 영상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는 것이겠죠. 구독과 좋아요는 팩트를 파헤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